선배한테 저는 도대체 뭐예요? 필요할 때만 이름 부르고 힘들면 내팽개치는 그런 쉬운 사람이에요? 저녁 어스름이 카페 앞을 짙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막 켜지기 시작한 그 애매한 경계의 시간 속에서 지은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이지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팔을 붙잡고 있던 이지혁의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팔을 놓지 못하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절박함이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직설적이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이지혁이 이토록 간절한 표정을 짓는 것은 지은호가 아는 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은호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또 그런 식이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정작 중요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그저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배가 서울을 떠날 때도 그랬잖아요. 지은호가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질문과 상처를 담고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는 지은호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꽃은 자신을 향한 원망이자 동시에 아직 꺼지지 않은 미련의 잔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불과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오후 이지혁은 자신이 막 시작한 사업의 첫걸음, 회사 간판을 다는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사무실 바닥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간판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맘대로 집이라는 그의 성격을 꼭 닮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새벽 6시부터 창고에 나와 첫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거래처에 연락을 돌리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시작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정혼자와의 결혼이 파투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도망치듯 떠났던 서울에서의 삶과 완벽하게 결별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그림처럼 그의 새로운 시작은 어딘가 미완성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온 카페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지은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지혁은 그 불편함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 먼저 자신이 상처를 준 과거의 인연들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지은호가 자신에게 수줍게 고백했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지혁은 그녀의 마음을 거절하면서도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후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그 소중한 후배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구나. 오후 내내 일을 하면서도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바라보던 지은호의 실망한 표정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창고에 창문을 만들 때 사업이 장난이냐며 쏘아붙이던 모습, 자신의 서툰 행동에 차갑게 반응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맘대로 집 간판을 다는 일을 지은호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것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그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은호가 여전히 자신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배, 저 정말 바빠요. 무슨 일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녁 무렵 일을 마친 지은호를 붙잡고 이지혁은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그의 머뭇거림에 지은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은호야, 너만이 할 수 있어. 뭔데요?
또 무슨 일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예요? 떠넘기는 게 아니야. 정말로 꼭 너여야만 해.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무게감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귀찮은 부탁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간판을 같이 달았으면 해서. 네. 간판이요? 그런 건 선배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부탁을 사업 첫날이니 축하해달라는 혹은 일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꼭 너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요? 그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이지혁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나의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내 앞에서 맹세하고 싶어서.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툰 그의 성격이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침묵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카페 그만둔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그러시는 거라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은호가 참다 못해 폭발한 것입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카페 안에서 오수정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수정은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지혁 선배가 지은호에게 무언가 간절히 부탁하고 있고 지은호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 혹시 지혁 선배가 은호에게 다시 마음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오수정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의 마음은 연애 감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을 먹고 카페에 들렀던 박성재도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사업과 관련된 무리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지혁. 은호 후배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성재야, 넌 좀 빠져 있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박성재도 이지혁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로서 걱정은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복잡한 감정의 기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동안 정작 이지혁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정말 그만해요. 뭔지도 모르겠는 부탁을 계속하시면서 저만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작 이유는 끝까지 말 안 해주시잖아요. 선배가 서울 떠날 때도 그랬잖아요.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지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지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러다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는 건가요? 선배한테 저는 도대체 뭐예요? 필요할 때만 이름 부르고 힘들면 내팽개치는 그런 쉬운 사람이에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도 얼마나 깊고 선명하게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돌아서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이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아주 조심스럽고 미안함이 가득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미안해.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볍고 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지은호는 그제야 이지혁의 진짜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어색해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간판을 너와 함께 달고 싶은 이유는 내가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부터 제대로 마주하고 싶어서야. 특히 너부터.
이지혁의 말은 여전히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진심이 어떤 유창한 변명보다도 더 진짜처럼 지은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를 상처 줬다고요? 당연하지. 너한테 소중한 후배라고 말해놓고 정작 내가 가장 힘들고 비참했을 때는 너를 피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생각하지 못했어. 아니, 외면했어. 지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의 마음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느꼈을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배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내 미안했어. 내가 너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너를 아끼는 마음은 진짜라는 것도. 그런데 정혼자와의 일이 터지고 모든 게 엉망이 되었을 때 너한테만큼은 내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너를 더 힘들게 만들 거라고 나 혼자 멋대로 판단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신 거예요? 응. 그게 너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실수와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 정말 바보예요. 저를 위한다면서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싫었을 거예요. 선배가 어디서 무사한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걱정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다고요. 저를 소중한 후배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저는 선배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성재 선배를 통해서만 전해들어야 했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절규에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호 후배, 그건 내가 이지영 녀석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달라고 부탁해서 그랬어. 왜요? 선배님은 왜요?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지혁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지혁 이 녀석이 너무 창피해했어. 자기가 돈 때문에 결혼하려다가 파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특히 너한테는 더더욱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 너는 자기를 항상 멋있고 완벽한 선배로 봐왔으니까. 그런 내 앞에서 자기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지혁은 박성재를 쏘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성재야, 그만해. 아니, 이지혁. 이제는 제대로 말해야지. 은호 후배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속상해했는데 끝까지 멋있는 척만 할 거야? 박성재는 다시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친구, 너한테 연락하려고 밤새도록 휴대폰만 들었다 놨다 한 게 몇 번인지 알아? 그러다 매번 포기하더라고. 차마 자기 망가진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없어서. 여기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어. 이 카페에 들어오기 전에 저 앞에서 몇 바퀴나 돌면서 망설였는지 몰라. 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박성재의 말을 통해 지은호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지혁의 시간들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서툴고 바보 같은 남자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선배 정말 바보예요. 알고 있어. 저는 선배가 완벽하기를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기만 했으면 됐는데. 지은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전히 들끓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그리고 카페 안에서 나온 오수정까지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알아. 하지만 선배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겠어요. 이지혁의 얼굴에 아주 작은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다는 것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선배가 정말 달라졌는지, 과거의 그 이기적인 이지혁이 아닌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지은호의 말에는 아직 날카로운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위한 유예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정말로.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뭐든지 말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세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도 말고요. 저를 진짜 아끼는 후배로 생각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주세요. 이지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그리고 또다시 저를 위한다는 핑계로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사라지지 마세요. 그건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저를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약속할게. 박성재와 오수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해의 터널이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간판 달 거예요? 지은호가 퉁명스럽지만 이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창고 안에 있어. 이지혁이 창고에서 맘대로 집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나무 간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 괜찮나? 지은호는 간판을 보며 피식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맘대로 집. 딱 선배답네요. 너무 뻔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들려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사람은 함께 창고 입구에 간판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와 오수정이 간판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이지혁과 지은호가 나란히 서서 드릴로 나사를 조였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저녁의 고요함을 깨우며 낡은 창고 벽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간판이 단단히 고정되자 이지혁은 비로소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 화이팅이에요. 지은호의 응원에는 아직 완전한 용서보다는 지켜보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지혁에게는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너도 파이팅. 우리 이제 서로 솔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자. 네, 선배.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연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냥 편한 선후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가끔 창고에서 일하는 이지혁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이지혁은 사업적으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지은호나 박성재에게 스스럼 없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처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툴고 어색한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완벽한 해답보다 서툰 진심이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딛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워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관계란 꾸며진 모습이 아닌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